안녕하세요. 저는 4살짜리 딸을 한 명 키우며 살아가는 싱글맘입니다. 제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카페를 운영해서 먹고 삽니다. 커피도 직접 로스팅하고 디저트도 손수 제가 만든 케이크이며 쿠키 따위를 같이 판매하는데 장사는 그래도 제법 잘 되는 편이라서 큰 부자는 아니지만 딸아이와 함께 먹고 살만한 정도는 되지요. 남편과는 소개팅에서 만나 짧은 연애 후 결혼했는데 남편은 몇 년 전 베트남에 해외 파견 근을 나갔다가 현지에서 분리의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사고를 당해서 명을 달리했을 때 하필 저는 만삭의 몸인데다 출산일이 임박하는 바람에 남편의 마지막도 지키지 못하고 한국에서 오울하며 홀로 시간을 보냈었지. 어찌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딸을 출산해야 했던 저입니다. 그래도 친정 식구들의 위로와 응원 속에서 저는 건강하게 딸을 출산했습니다. 다행히 예정일보다 조금 앞서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현재까지 제가 자기 하루를 살고 버티는 저의 유일한 삶의 거의 복달 아이지만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거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저입니다. 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시댁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바쁜 시간에는 시댁의 딸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왕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마감을 치는 시간에 그날 팔다 남은 쿠키나 케이 어쩌다 조금 는 일이 이씨그로 하고 있어봐야 맛도 없고 당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싸들고 시계에 가져다 드리지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제가 로스팅한 원두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종종 가져다 드리는 편이고요. 커피랑 케이크 좀 가지고 왔어요. 케이크는 오늘 오전에 구운 거라 드실 만할 거예요. 아이고, 너는 장사를 해야지. 이렇게 고 파는 케이크이며 커피를 가져와도 되니 앞으론 경이 데려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빈손으로 와라. 홀몸으로 딸 키우는 애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도 모자를 파네. 어머님 시댁에 제가 이 정도 가지고 올 정도로는 버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 갈 때마다 맛있는 반찬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에이고, 불쌍한 거 우리 석준이가 그리 황망하게 가지 않았더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 아마님, 경이랑 형님 앞에서 이제 아주버니 얘기는 그만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래, 늙은이 늘어가는 게 주책고 울은 뿐이구나. 장조림하고 고추장 불고기 맛있게 해놨는데 갈 때 가지고 가렴. 감사해요. 어머님, 경이가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여기서 반찬 가지고 가을 두기 먹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사별 후에도 저는 시댁과 자주 왕래하고 관계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빠의 빈자리를 메꿔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친과 식구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딸아이의 정서에도 좋을 것이다.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종 딸아이를 맡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쾌히 딸아이를 돌봐주시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카페를 마감하고 그날 시댁에 맡겼던 딸아이를 데리러 좀 늦은 시간에 시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몇 번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저는 여느 때처럼 시댁 현관문에 비번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비밀번호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관문에서 서에게 전화를 걸어 마동서와 시어머니, 딸아이가 함께 계단을 걸어 올라오더군요. 어머님, 그동안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봐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으시길래 비번을 눌렀는데 계속 에러가 뜨네요. 형님, 우리 집 비밀번호 바뀌었어요. 그래. 바뀐 비밀번호가 뭐야? 저는 심상하게 비밀번호를 물어주자 서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척 난감하고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바뀐 비밀번호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경이 아무 때나 집에 맡기고 하시는 걸 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너도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렴. 솔직히 경이 아범. 그렇게 잘못되고 나서 너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하니? 여태 경애 때문에 애매한 관계를 끌고 오긴 했다만 남들이 말 나오기 전에 그냥 깔끔하게 남처럼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구나. 아니, 어머님, 경이 아빠는 저 세상 사람이지만
경희는 버젓이 이 집 손녀딸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매정하고 아니에요?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저 진짜 좀 서운합니다. 서운한 내 마음은 알겠다만 내 동서랑 나난의 시아버지도 그렇게 결정을 봤다. 사별한 자식 며느리랑 계속 얼굴 보고 사는 게 솔직히 먼저 세상 떠난 경희 아범이 자꾸 생각나서 내 심정도 편치가 않구나. 형님, 앞으로 연락 없이는 시댁에 함부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쿨하고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그렇게 신신하지만 당부하는 동안 저와 딸아이를 밖으로 밀쳐내는 시어머니와 동생 어머님, 혹시 저한테 서운한 일 있으세요? 빈정상한 거 있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밝게 삼가주세요. 알았으니까 이거 커피하고 쿠키야. 마카다미아 쿠키, 동생 좋아하잖아. 가지고 들어가서 먹어됐어요. 안 먹을래요? 앞으로 이런 것도 일체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냥 오시지 말아주세요. 시댁 근처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고 불쾌했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는 동생과 시어머니에게 더 대거리를 하는 것도 웃겨서 딸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동안 저는 시댁에 일체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꾸역꾸역 시댁에 찾아가는 것도 말이 아닌 것 같았고 제가 자꾸 방문해서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괴롭다 딸아이를 생각해서 저는 의무적으로 더 시댁과 연을 이어가려 했던 것인데 시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생을 하신다니 문을 하는 게 매너도 아니고 도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 문제로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되어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에게 한날은 상담 전화 비슷한 것을 했더랍니다. 수경아. 나 남편하고 그렇게 사별하고 시댁 가고 그래도 알콩달콩 잘 지내왔잖니? 그런데 너 보기에도 사별한 남편을 두고 시댁에 걸음 자주 하는 거 이상해 보이니? 글쎄, 생각하기 나름 아니야. 남편이 저 세상 갔다고 해서 무슨 원수 진 것도 아니고 시댁 가고 발걸음 뚝 끊을 일은 아니잖아. 감정 상해서 이혼한 상황도 아니고 말이야. 게다가 너는 경희 때문에 불어 자꾸 시댁 걸음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사랑 굳으면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 말이 내가 지금 다른 남자랑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관심 없는데 그런 소식 나서 걱정이야. 옛딸 아이까지 내가 키우는데 아빠 대신 좀 기댈 수 있는 친가 어른들이 있으면 경희한테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걸론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사하고 시어머니가 나보고 시댁 걸음을 하지 말란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어디서 어긴 건가? 너네 동서 시집살이 한다고 했지? 시부모님 모시고 시부모님 소요 빌라에서 살잖아. 얘야, 답 나왔네. 문제 화근은 동서 같다네. 딸아이 돌보는 거 성가시기도 하고 너네 시댁이 재산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거 경의 몫으로 나눠주기 싫어서 벌써부터 쉴드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설마 우리 경이 겨우 6살도 안 되었는데. 시부모님 소관이지만 아니니 옛날에 경이 돌잔치 때 보니까 돈 욕심이 얼굴이 드글드글 하더라. 얘야, 설마 동서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평소에도 우리 경이를 얼마나 살뜰하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넌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좋고 상대를 너무 잘 믿는 게 문제야. 그런 마인드가 나쁜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친구를 듣고 보니 이래저래 좀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제 친구가 함부로 남을 험담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늘 경우에 바른 직원을 잘하기로 나름 평판이 괜찮은 친구였어요. 동서가 진짜 시댁 재산에 욕심을 부려서 딸아이를 시댁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괘씸한 생각도 들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만 생각한다면 시댁 걸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가면 그만이었다. 고부간 정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딸 같은 며느리라 그나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도 아니셨으면 남편 사별 후 시댁과 끈끈한 정 연민 같은 그런 의리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저와 딸아이를 내치는 태도가 심히 서운하고 속상한 것이 사실이야. 그렇게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생활하던 어느 날 카페에서 한참 로스팅을 끝내고 잠시 구석자리에 앉아 땀을 닦아내고 있는데 시댁 빌라의 2층에 새들아 사는 수다쟁이 아주머니가 저희 카페를 방문했고요. 제가 시집보기 전부터 시댁 빌라에 새들러 살던 아주머니라면 있었고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저를 반갑게 아는 체하며 제게 다가오더군요. 주인집 첫째 며느리 하는 카페에 옛날에 오픈할 때 와봤는데 근처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점심 식사하고 가려다가 마침 생각이 나서 들러봤어요. 어머, 잘 오셨어요. 뭐 커피 드릴까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여기 쿠키는 서비스예요. 아이고, 참 친절하고 싹싹하게 하지. 그런데 요즘은 시댁이 100이도 안 되는 게 뭐 팔라도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 보면 이 집 딸님이 데리고 자주 시댁이 오더만 한동안 그쪽 얼굴이 안 보여서 뭐 재혼이라고 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재혼은 무슨. 그래 근데 왜 요즘은 시댁에 걸음을 안 한대. 요즘 안 그래도 시댁에서 자꾸 아기 울음소리가 툭하면 나는 바람에 내가 밤중에도 몇 번씩이나 잠에서 깨잖아.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어찌 나 요란하게 그치지도 않고 울어대는지. 아기 울음소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몰랐어. 시댁에 가난 아기가 들어와 살던데. 최근에 벌써 한 달 가까이 넘었지? 아마음, 아기가 들어와서 사는 것도 모르는 거야? 금시초문이다. 살 아기가 있을 리 만무하고 뭐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잘못 듣기는 무슨? 가게 마감을 일찍 끝내고 오랜만에 시댁을 찾아갔지요.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관두고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참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에 다녀온 동서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저는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서가 시댁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조용히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바뀐 비밀번호를 그렇게 알아냈고 일단 그날은 아무런 표를 내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저의 이런 걱정과 찜찜함을 얘기했더니 야, 내가 요즘 꿈자리도 요상한데 아무래도 너네 집에 사달이 날 징조 같다. 이상한 예감이 들 때는 망설이지 말고 무슨 일인지 실상을 확인해야지. 너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경이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비밀번호 알아냈고 그래서 불시에 한 번 시댁에 들어가 보려고 비밀번호 알아낸 건 잘했는데 혼자 갈 생각 말고 딱 기다려. 그런 결심하고 시댁에 갈 때는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친정언니와 통화 끝에 함께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언니 말 맞다나? 혼자 찾아가는 것보다는 언니를 대동하고 함께 가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카페 날에 맞춰서 언니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찾아뵙겠다 집에 계시냐는 둥에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일단은 그냥 심상하게 찾아가서 딸아이가 두고 온 장난감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시댁 현관문을 들어가는데 왜 그리 가슴이 떨리던지 물을 지르는 것 아닌 쿵쾅쿵쾅 뛰면서 실이 긴장이 되더군요. 두방망이 치는 가슴 한켠을 부여잡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뭔가 내가 실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친정언니 손을 잡고 들어간 시댁에서 저와 언니는 경악할 만한 현장을 바라고 말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 그날의 일을 말하려고 하면 지금도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고 목에 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그날 눈으로 확인한 시댁의 실체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현관 비번을 누르고 시댁 안으로 들어가자 소파에 떡하니 드러누워 TV 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더군요.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 경희 아빠. 당신,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거실 소파에서 TV 보고 있어? 아니, 죽었다고 한 사람이 멀쩡히 본가에서 TV 보고 있다니.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요. 춘정 언니와 제가 놀란 가슴을 진정할 새도 없이 카운터 펀치 격의 연타 공격이 저희 자매를 급습해 왔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동서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들어왔고 동서의 팔에 갓난 아기가 들려 있더군요. 그리고 그 뒤를 뒤어따라 들어오는 묘령의 여인. 그 여인의 팔에도 동서가 팔에 안고 있는 아기와 똑같이 생긴 아기가 품에 들려 있었고요. 댁들은 누구세요? 여보이 생전 처음 보는 여자들은 대체 누구야? 묘령의 여인의 입에서 남편을 보고 여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와 언니는 모든 상황의 진실을 단박에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악과 충격 속에서 제가 얼어붙어 있는 동안 저희 친정언니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아기 분유통을 들고 가지고 와서 남편 머리를 냅다 씁니다. 여보, 이 여자가 분명 제부한테 겨보라고 한 거 맞죠? 죽었다고 쉬하고 이제까지 지금이 여자랑 살림 차리고 떡하니 쌍둥이 가하기까지 낳은 거예요. 이런 막장 같은 상황을 우리 동생이 겪게 하다니 정말 정말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부터 좀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당신 말 뭐부터 들을까?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딴 살림까지 차린 사람한테 제 말을 더 들어 이 여자. 당신이 유부남이고 딸까지 있는 몸이라는 거 알고는 있어? 형님, 여기 이분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베트남서 고자라서 한국말도 잘 모르고 서툴러요. 아주버님, 유부남인 거는 모르고 이런 관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어머님 그래, 경이 햄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널 속이려고 처음부터 작당한 건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이실직 골를 하려고 했는데 이실 있어? 그럴 분들이 저한테 앞으론 시댁걸음 하지 말라고 하신 건가요? 남편이 외도를 해도 아무리 막장 시댁이 바람난 남편은 일단 혼내고 본다던데. 참 불륜에 혼내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온 식구가 돕는 시댁은 난생 처음이네요. 저 일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저를 이렇게 모질이 취급하고 우리 경이를 불쌍한 우리 경이를 유복자로 만들고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자식 새끼 내 팽기친 당신 천벌 받을 줄 알아. 우리 동생 이렇게 농락한 죄. 당신들 달게 받아야 거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 아, 정말 우리 집안이 밥줄이 걸린 문제인데 그럼 어쩌라고요? 뭐, 밥줄.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재수 씨, 좀 자중하세요. 지금이 사람 흥부했는데 말 실수하시는 것 같으네요. 아니요,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형님, 여기 이분은요, 아주버님 세부인. 이왕 이렇게 기까지 나왔으니 솔직히 이제는 이분이 아주버님 부인이라 해야 맞아요. 아주버님 회사 오너의 딸이기도 하고요. 이분 덕에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자리도 잡았고 퀵, 닥쳐요. 이 집 아들들 월급 받아 먹고 사는 회사 오너 딸이라서 불륜이 간이든 오냐오냐 편들어주며 바람난 아주버님 죽었다고 쇼까지 했어요. 그렇게 밥 벌어 먹고 살 데가 없던가요? 저는 정말 너무 여리고 원통해서 그 싹퉁머리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동서의 따귀를 갈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였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고 모멸당하고 농락당한 세월을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다가 멀쩡히 아빠가 살아있는데도 불쌍하게 유복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딸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 눈물은 정말 통안의 피눈물이 저는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가슴이 답답하고 숨구멍이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어떤 집안, 어떤 관계의 불륜이고 혼자인지 이실직고 해주면서 그거 하나도 고맙네. 그렇지 않았더라도 설령 그거 하나 알아내는 거 일도 아니었겠지만 가족경이 생각해서라도 이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 가곤 애진작의 연을 끊었어야 했어. 나와 등신같이 그만 놀란 말이야. 저는 원통하고서 복받쳐서 꺼이꺼이 오를 하고 말았는데 그런 저의 등을 철썩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친정언니였습니다. 참, 그 와중에도 언니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친정 식구들에게 막장 같은 이 시댁에 막대 먹은 속임수를 얘기하고 당장 변사부 선임했지만 세상 같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타지에서 그 여자와의 관계를 도와준 건 결국 그 여자가 남편과 서방님이 다니는 회사의 오너 딸이었기 때문이군요. 그녀가 남편에게 그저 홀딱 반했다고 하더군요. 저의 남편의 무엇이 그 오너 딸의 마음을 홀린 것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 첫눈에 불꽃이 다나요.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은 그렇게 베트남에서 불같은 애 빠졌고 그 상관은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그쪽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저와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거짓말한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의 사위 노릇을 하면서 회사에서는 남편이나 서방님이 승승장구 고속 승진의 특별 상여금까지 받으면서 황제 같은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하니 참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혔습니다. 남에서 아주 궁 같은 집을 얻어놓고 그동안 호사스러운 신혼 생활을 해온 편이더군요. 저는 뒤늦게야 남편의 비밀 SNS 계정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올려둔 사진들을 통해 그간의 남편의 실상을 소상히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오너의 딸이니 돈이야 넘치게 많았을 거고 상가는 또 집안에서 문남 동료라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었다는 겁니다. 수영장까지 달린 호텔 같은 집에서 회사의 오너 딸과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저를 남편과 사별한 과부로 만들고가 태어난 딸을 유복자 신세로 전락시킨 남편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언니는 저보다 더 화를 내고 속상해하면서 본인 적금을 깨면서까지 유명한 로펌을 찾아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억울한 저의 상황을 구제해주기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변호사와 여러 상담을 거친 끝에 저는 저에게 아주 유리한 이혼의 딜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예전 노트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장례식까지 간소하게 치렀는데 저는 그때 남편의 유품을 처리하면서도 노트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남편과의 연애 시절 사진들을 비롯해서 그동안의 추억이 깃든 사진들이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간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노트북을 열어 과거의 사진들을 찾아보며 마음을 달래곤 했었는데 남편 노트북을 자주 열어보다 보니까 그 안에 회사의 기밀 정보와 문서 같은 것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서들을 가끔씩 궁금해서 클릭해 보았었는데 회사의 비자금과 분식 회계 같은 비리들을 주도하는 주범의 역할을 남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범죄의 정황이 분명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일단 남편이 주도한 일이었던 데다가 그때만 해도 남편은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비밀을 죽을 때까지 나만 알자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던 부분이었죠. 저는 당장이 노트북을 로펌에 제출했고 이혼 변호사는 이것을 가지고 남편과 했습니다. 조건으로 이혼해주지 않을 시에는 이런 정황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고 고발하겠다고 잔뜩 겁을 집어먹은 남편은 저에게 찾아와 싹싹 빌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모두 조건을 들어줄 테지. 제발 입 다물고 조용하게 이혼해달라고 대걸복걸 하더군요. 경희 엄마, 내가 번 잘못한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인간 대 인간으로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인간다운 짓을 해야 인간 대 인간으로 이해를 하지. 당신이 인두겁을 썼을 뿐이지 인간이긴 해. 아, 미안해. 당신하고 경한테 난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멀리 타국에서 파견 군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외롭고 내가 그렇게 외롭고 몸이 아팠을 때 나한테 다가와준 사람이야. 나도 그 사람도 솔직히 서로 사랑하게 된 거 그거밖에 잘못 없는 거잖아. 안 그래?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럼 솔직히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 이실직고 하지 그랬니?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생쇼하는 건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당신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였잖아. 그리고 당신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런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날 기만하려고 했어. 멀쩡한 우리 경이 유복자 아지 만들면서 난 그래. 남이니까 배신할 수 있다 치자. 경희는 내 새끼고 내 자식이야. 여자한테 눈이 돌았다고 어떻게 피가난하기 자식을 내팽개치니
이 나쁜 자식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싹싹 빌아 용서해달라고. 응, 당신. 원하는 조건도 내가 들어준다 하는 거고 기업 비리로 쇠고랑 찰 순 없고 그 빌미로 부잣집 사위 된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당신은 돈이 좋고 새 여자가 좋아서 나와 경희를 배신했으며 저는 일단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마련해 주었던 지금 사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고 현재까지 그 명의가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시댁 소유의 상가 건물입니다. 2층짜리가 건물인데 2층에는 치과 병원이 성업 중에 있었지요. 저는 그 카페의 등기 이전과 거액의 위자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한 며칠 고민하더니 부자 며느리를 놓칠 수 없고 남편과 고랑차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의 모든 조건을 들어주었고 저는 이혼 소장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기 전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셈이지요. 직계 가족들 말고는 저의 이런 사연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에 담아 군가에게 말하기에 너무나 창피스럽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막장 같은 이혼 소송을 겪으면서 저는 누구보다 친정언니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동분서주하면서 로펌도 알아보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만만치 않은 소송 비용을 언니는 5년 넘게 부었던 적금을 면서 대신 비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범죄 사실을 빌미로 유리하게 이혼을 했지요. 그리고 그 상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막장 소동으로 오너의 딸이 남의 남편을 빼앗아갔다는 소문이 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하는 것도 한순간이었기에 저는 거액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에서 마간 목돈을 마련해서 언니 이거 소송 비용을 감당한다고 언니가 깬 접근 값에 그리고 나름의 이자를 친 돈이야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 너랑 경희가 인생을 송두리째 배신당한 그 값으로 받은 위자료를 내가 왜 나눠받니 말 말고 통장에 도로 넣어둬. 너 이제 그쪽 집안하고 얼굴 볼 일도 없을 텐데 경희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내는 돈으로 쓸 생각해. 언니, 나 위도 많이 받지만 상권 아파트도 받았잖아. 이만하면 먹고 살만해졌는데 언니 살림 빡빡하게 사는 거 내가 뻔히 하는데 그 돈을 꿀꺽하라는 거야? 꿀꺽이, 내가 뭐 그 돈 가져가서 쇼핑하는데 썼니? 아니잖아. 그 막대 먹은 종자들 복수한다고 이혼 소송에 쓴 돈인데 그 정도 도움도 언니가 돼서 못 대주면 그게 언니야? 당장 도로 넣어둬. 요즘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언니는 그렇게 제가 돌려주는 돈을 한사코 만하더군요. 저희 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닮아 고집이 정말 황소 고집입니다. 저는 언니의 고집을 꺾으려 실패했고 결국 언니와 친정엄마를 동반으로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합의를 보았지요. 제가 지긋지긋한 이혼 소동이 막을 내리고 소송이 유리하게 마무리되자 엄마도 정말 름을 거둔 유럽 여행을 떠나는 게 버킷리스트였던 엄마와 언니인데 그동안 형편이 녹록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던 마음속의 로망이었어요. 유럽 여행이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어서 알뜰한 엄마와 언니는 여행을 떠난다고 10년 적금을 붓고 있었는데 그건 그냥 해약시 계속 붙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엄마, 언니, 내 이혼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나도 뭔가 기념하고 싶기도 하고. 엄마, 언니, 나 경희 이렇게 올곧지? 내 편들 훌쩍 여행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가 마음고생이 좀 심했네. 이제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싹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새 출발하구나. 언니한테도 너무 고맙고 엄마한테도 너무 고맙고. 내가 이번 여행은 경비부터 항공 티켓까지 싹 다 내가 결제할 거니까 아무도 반대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 너 이혼하고 얻은 훈장이 그래도 건물주 된 건데 플렉스 하겠다 이거구나. 그래 좋다. 까짓 거 기분 좋게 다녀오자. 그렇게 해서 저는 친정엄마, 언니 그리고 제 딸아이를 데리고 생전 처음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TV 보던 유럽 각국의 멋 풍경들을 마음껏 보고 또 쇼핑도 좀 실컷 하고 간만에 친정 식구들,
딸아이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 실컷 하고 돌아왔지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시댁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이전에 등기해 주었던 그 건물 2층의 집까지 다달이 들어오게 되자 한결 경제적으로 저는 풍요로워졌습니다. 솔직히 이런 막장 사태를 알기 전까지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시어머니에게 따박따박 다달이 월세까지 갖다 쳤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월세도 없고 들어오는 월세만 곱으로 늘어난 셈이라 저는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다 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를 자금으로 해서 우리 카페 2호점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는 디저트가 인기가 많은 편인데 쿠키와 머핀이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그 쿠키와 머핀 만드는 법을 조금 더 큰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층에 아담한 단독주택인데 친정 식구들과 가해서 살기로 결정을 보았어요. 친정 언니는 형부와 사는데 아직 아이가 없고 친정 엄마는 친정 아빠가 5년 전 돌아가신 뒤 혼자 살고 계셨지요. 함께 모여 살자는데 모두 의견이 일치했고 2층 단독주택에서 대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딸아이를 보는 게 늘 관건이었는데 친정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자연히 해결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너무 플러스인 면이 많지요. 딸아이 역시 저와 단출하게 외롭게 살 때마다 할머니, 이모, 이모부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재밌다고 좋다고 말합니다. 참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그 집안과는 저하고 죽을 때까지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다. 넌덜머리를 냈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도 좋은 감정은 전혀 없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이 제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 솔직히 그들을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용서해보자 생각을 고쳐먹어도 저를 배신한 것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딸아이를 그렇게 내팽개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며 죽은 사람 행세를 했다는 것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딱히 면접 교섭권을 원하는 인간도 아니었어서 저는 더 큰 환멸을 느꼈고 딸아이에게는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요구하는 아빠였다면 전 일말에 용서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마무리되고 아이 양육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끝까지 딸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남편의 인간성을 보면서 저는 아이와 절연을 시켜도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시대는 아예 볼일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그 수다쟁이 아주머니가 다시 방문을 하신 겁니다. 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시댁 소유의 빌라 건물 1층에 새들러 산다는 그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근처에 동창회라 있으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그래, 오늘은 동창회는 아니고 뭐 친한 친구 딸님이 결혼식이 있었어. 지나가는 길에 생각이 또 나서 한번 들러봤지? 잘 오셨어요. 뭐, 커피 드릴까요? 달달하고 따뜻한 거면 좋겠는데. 그럼 좋아하실 마한테 카라멜 맞기. 또 어떠세요? 그거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그걸로 줘봐요. 그렇게 오랜만에 카페를 방문하신 아주머니는 커피를 드시면서 제가 묻지도 않는 시댁 얘기를 풀어놓으시고요. 그쪽이 시댁 가고 절연하고 나간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아, 그래. 어떻게 수습은 잘 되었어? 뭐, 제가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해결보고 이혼도 하고 그랬어요. 잘했어. 사람들이 어찌 인두겁을 쓰고 그런 일을 벌일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은 마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내가 사실은 자기가 고소해 할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그냥 집에 가려다가 여기 카페까지 들린 거잖아. 그렇게 빙그레 웃으며. 아주머니가 들려준 말씀은 저와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안 있어서요. 그 베트남과 한국의 지사를 둔 남편과 서방님이 다니는 회사에 대대적인 기업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기업의 투명성이나 비리 감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발본하자
뭐 그런 움직임이 한 있었다는 그 풍 때문이었던 건지 그런 역풍을 제대로 맞은 것이 그 상의 아버지가 오너로 있는 회사였던 거지요. 그렇게 기업감사에 들어간 회사에서 비자금과 분식회계의 주범으로 남편이 지목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남편은 그런 비자금과 기업 소유의 폐위, 그런 검은 돈들을 관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저는 애초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비리가 발각이 되면 기업 이미지를 최대한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내부 사람은 아웃시키는 것이 별표 관행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회사 오너의 위였지만 일단은 직위 해제되는 절차를 밟았고 현재는 여러 혐의들에 대한 재판을 거친 뒤 교중합니다. 남편을 도와 그런 분식의 비를 저지른 서방님 역시 구치소에 복중이라고 하니 시댁에서는 아들 2명이 모두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셈이지요.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계단에서 한 번 쓰러지신 후 운신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인 그 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남편 아니 이제는 남편도 아니지요. 제 전남편의 상간녀, 그러니까 새 부인은 전남편이 감옥에 간 후로 우울증을 한참 호소하다가 결국 친정이 있는 베트남으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시댁이 나름 먹고 살만한 집이고 그런 편인데도 원체 공주님처럼 회장님 딸로 호익호식던 여자라서 혼자 애를 키우는 것도 버겁고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펑펑 울면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렸다는데요. 아무튼 듣기로는 거의 풍비박산 직전의 시댁 소식이었지만 우리 딸도 아니고 생판남인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쪽이 시집올 때부터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고 있고 이웃사촌이 있는데 그런 억울한 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다 열받아서 잠이 안 오더만. 이제는 뭐 다 마무리되었고 저도 마음 추슬러서 괜찮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카페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더니 그래도 장사도 잘 되고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듣자니까 그쪽 동서 남편이 요즘 주식 투자한 게 잘못돼서 까딱하면 우리 사는 빌라 건물도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있지? 아마 아주머니는 끝까지 제가 묻지도 않는 부가적인 정보까지 알뜰하게 흘려주시면서 칼을 떴습니다. 커피 값을 계산하려는 아주머니께 저는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아주머니는 한사코 만료 하시더니 결국 기분 좋게 호호호예. 그 좀 간드러지는 웃음을 짓으며 카페를 가시더군요. 남편의 기업비리 혐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한때 야비하게 딜 같은 거 하지 말고 죄값을 응당 치르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저와 아이를 배신했다고 큰 소리치면서 죄값 받으라고 욕했는데 그런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뭔가 찜찜했지만 이 포도청이다. 아이가 그 집안의 손녀딸인데 경제적으로 아마 제대로 된 권리를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딜을 했던 것인데 못내 그 사실이 생각이 날 때마다 찜찜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전 남편이 그런 범죄 정황에 대해 죄값을 받게 되었다니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씁쓸한 마음도 많이 들더군요. 사필귀정이란 내 글자의 정의를 별로 믿지 않았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남편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애통해 했는데 그런 외로움과 슬픔에 사무친 시간들이 전혀 가치 없는 시간들이란 걸 깨닫고 분노와 증감에 한참을 시달렸죠. 그래도 친정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 모진 국의 시간들을 잘 헤쳐나오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는데 이혼의 조건으로 딸라목 산이라도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요. 수다쟁이 아주머니기를 종합해보면 서방님의 투자 실시에 산대를 입은 것 같던데 전 남편과 댁에게 기만당한 사실을 제가 좀 늦게 알게 되었더라면 딸아이 목 산마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하면 빨리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 너무나 행운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떤 분노나 증오나 배신감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군요.
돌아보면 오랜 시간 동안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지내고 지독한 배신감과 고통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만 빠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귀중하게 보이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카페를 운영하고 딸을 키우며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막장 같은 이혼을 겪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사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부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싱글맘들의 자립을 도우는 센터에 돈을 기부하고 있는데 개조련된 기부의 순간에는 또 다른 성취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좋은 감정과 생각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업무에 매진하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면서도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도 살만한 지금의 시간을 맞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의 어떤 지점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버틸 만한 순간이기 바라봅니다. 저처럼 조금 살만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시라면 그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평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런 순간을 살기 위해 얼마나 버려야 하고 온갖 우여곡절을 때로 겪어야 하는지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 계시건 파이팅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K